반갑습니다.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매년 평균 잡아서 25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사망을 하시는데, 상속세를 납부하시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한가요? 예. 몇 사람이나 상속세를 내는지, 그럼 상속세 절세 대책은 없는 것인지, 우리 국세청 통계 연보를 보고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서 한번 절세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 연보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평균적으로 보면 상속세를 한 푼이라도 납부한 그 인원은 이렇게 4,796명에서 8,449명까지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6,376명. 그러니까 5년 평균 돌아가신 사망자 숫자는 29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상속세 신고 건수는 최근에 비해서, 최근에는 좀 상승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1.7%에서 평균 2.5%, 그리고 2017년도는 3%까지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도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인원은 돌아가신 분의 3%밖에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왜 이렇게 3%밖에 안 되는 소수 인원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지,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납부 인원이 이렇게 적은 것은 돌아가신 분의 상속 재산이 상속 공제에 이하된다는 거예요. 상속 공제가 뭐냐? 상속 공제는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이 금액이 좀 크죠. 일괄 공제라는 것은 기초 공제 2억 금액과 그 밖에 인적 공제 합쳐 가지고 5억 원과 비교해서 큰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일괄 공제라고 하는데, 대부분 5억까지 인적 공제를 합쳐도 5억까지는 안 되죠. 왜 그러냐고 하면 자녀가 두세 명밖에 안 되니까. 자녀 두 명이라고 해봐야 5천만 원씩 1억밖에 안 되잖아요. 기초공제 2억. 그러면 3억이죠. 그럼 일괄공제 5억 받는 것이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5억과 배우자 공제가 5억. 최소 5억부터 30억까지 공제가 되지만, 이제 이렇게 자녀와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 그러면 10억까지는 공제가 되니까 이렇게 상속세를 납부하는 인원이 이게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세를 이렇게 2018년 기준으로 보면 8,449명 정도 되는데, 과연 그러면 상속세를 어느 정도 과세 표준에서 상속세를 내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하는 인원 2018년 기준으로 따져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449명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과세 표준이라고 하면 상속 재산에서 채무, 공과금, 장례비를 빼고 또 상속 공제를 한 과세 표준, 그러니까 이제 상속세 세율을 곱하기 직전 그 금액, 그 과세 표준이 1억 이하가 1,414명이에요. 그러면 5억 이하까지 하면 이 비율이, 이 금액, 이 인원에 대한 비율이 이게 다 더해보면 8,449명이 한 55% 정도 됩니다. 55%. 그러면 10억 이하까지 하면 몇 프로나 될까? 그러면 한 75% 정도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이제 뭐 10억 초과 과세 표준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한 25% 정도 되고, 이렇게 나머지 10억 이하가 75% 정도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과세 표준이 이렇게 낮은 사람들이 물론 많지만 이렇게 과세 표준이 낮게 하면서 뭐 일반적인 절세 대책은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약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전체적인 상속세 납세 인원을 상식적인 차원에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절세 대책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 시청자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절세 대책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재산을 아직도 연로하신 분 중에서는 물론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연로하신 분 중에서는 이 재산을 이 남편이나 아내나 한 사람이 재산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모두 다 가지고 계시면 상속세를 좀 많이 내게 되죠. 그러니까 부부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고, 또 절세 대책 중에 하나는, 저도 이런 경우를 많이 상담을 받아보고, 또 우리 그 세무 전문가, 세무사들이나 다른 세무 전문가들로부터 이렇게 상속증의 절세 대책을 자문도 해주고 저도 회신도 해주고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제일로 상속세 절세 대책 중에서 안 해야 될 방법이 뭐냐고 그러면, 상속 개시되기 전에 절대 양도를 하면 안 돼요. 상속 개시되기 전에. 왜 양도를 하면 안 되냐 그러면, 일단은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양도소득세를 내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다시 상속세를 내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중과세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 그런 분의 상속세를 처리를 해주고, 이게 양도소득세까지 처리를 해줬네요. 돌아가시기 직전 3년 전에 양도소득세를 처리해드리고, 또 그것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방청 주사국에 상속세 조사까지 제가 대리해서 받아준 적이 있는데, 너무 그런 분들은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 그러면, 상속 개시 전에는 차라리 일정 금액을 자녀들한테 증여를 했으면 증여를 했지, 물론 상속 개시 전에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 양도하는 것은 가장 안 좋은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양도소득세 내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다시 상속세를 내니까 세부담을 이중으로 내게 되더라. 이 부분 필히 유념하셔서 양도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증여는 그럼 되느냐? 물론 증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상속 개시되기 전에 증여, 이것도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절세 차원에서 증여하는 것 괜찮아요. 지금 우리 피상속인이 굉장히 연로하시고 아프셔서 시한부 인생을 사신다.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가 오르기 전에 증여하기 위해서 증여를 했다. 이것도 절세 방법이 하나는 되겠습니다만은, 상속공제가 증여를 해버리면 상속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이상 되면 증여를 했을 때 증여 과세가액이 5억 이상 초과된다고 그러면 증여세 과세 표준이 상속공제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사전 증여를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상속 개시되기 전에 증여를 해버린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되냐 그러면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상속 재산이
이게 3억밖에 안 돼요. 3억밖에. 근데 그걸 피상속인 명의로 해놨어요. 피치 못하게. 그럼 피치 못하게 피상속인 명의로 해놨는데 그걸 가져와야 되겠는데 이게 가져오는 방법이 뭐 매매나 이렇게 이런 걸로 할 수가 없죠. 그럼 살아계실 때 증여로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냐. 이 증여로 하게 되면 뭐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요. 3억밖에 안 돼도. 그런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안 계셔도 3억 재산이면 자녀만 한 사람만 있어도 5억은 공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증여로 본인 앞으로 상속인 중에서 자기가 어머님 명의로 해놓은 것을 자기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증여로 가져오지 말고 그 재산을 이렇게 유언 공증을 해서 뭐 공증 수수료를 좀 부담을 하더라도 공증을 해서 나중에 자기 앞으로 사망이 개시이 됐을 때 자기 앞으로 가져와야 그때는 상속인 앞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유언 공증을 통해서 가져오면 이 부분은 또 그 유언 공증을 해서 가져오면 이건 뭐 등기를 유언 공증 통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곤란한 것은 이제 자필 유언장이에요. 자필 유언장은 이건 물론 자필 유언장도 민법상 유효한 유언 공증이라 유언 자필 유언 증서라면 그건 법원에서 이 자필 유언 증서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차가 좀 복잡한 것이 남아있으니 유언 공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세를 하려면 뭐 유언장을 좀 써야죠. 유언장. 유언장은 이 절세 보dom도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 유언장을 써놓음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상속 분쟁을 미연에 방지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잖아요. 그 유언장 없이 뭐 자녀들에게 알아서 나눠라. 이건 진짜 자녀들이 알아서 나누기가 이건 뭐 이게 숙제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어려운 숙제보다도 훨씬 어렵고 잘못하면 자녀들끼리 의가 상해가지고 평생 남남처럼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언장 써서 자녀들에게 분쟁이 안 생기게 하고 또 저는 주로 10년 주기로 이렇게 사전 증여를 해버린데 우리 뭐 저하고 이렇게 뭐 만나신 분들이 20, 30년 이렇게 되신 분들은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뭐 말씀하시면 자녀들의 성격까지 다 이렇게 서로 뭐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누구에게는 어느 재산이 맞고 누구에게는 어느 재산이 맞고 이런 것까지 서로 교감을 통해서 긴 세월 동안 상속 증여 절차를 해주다 보니까 이제는 뭐 우리 어르신들의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쓰고 싶어 하는지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상속이 개시돼도 아주 상속인들 사이에 20, 30년 이렇게 해주다 보면 제가 얘기를 하면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 분할이 잘 되죠. 왜 그러냐 그러면 평상시 그 피상속인이 생전에 저하고 해놓은 얘기들이 쌓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도 제가 뭐 이 사전 증여 절세 대책을 합리적인 선에서 이렇게 잘 해주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피상속인이 재산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뭐 좋은 가치가 있잖아요. 뭐 이웃에게 선행을 하는 가치라든지 뭐 나눔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장학식 사업이라든지 그런 좋은 가치가 자녀들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배려를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또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서 저도 그렇게 세금도 절세해주고 피상속인의 가치가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언해 주는 거, 이거 세무대리인으로서
얼마나 보람찬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상속 그러면 무슨 얘기가 떠오르세요? 상속 그러면? 저는 상속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 그러면 분쟁이라는 말이 딱 꽂혀요. 왜 그러냐 그러면 상속회로 인해서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뭐 사무실에까지 와서 뭐 다투고 큰 소리 치고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고, 또 상속 분배 과정을 통해서 그 형제 자매들이 남남처럼 되는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상속증여 절세 컨설팅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제가 잘 한쪽으로, 피상속인이 한쪽으로 이렇게 재산을 몰빵시켜서 주려고 하는 것도 최소한 유류분 청구가 안 나올 정도, 안 당할 정도, 그러니까 우애가 금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늘 그 말씀을 드려주면 대부분 저 말을 잘 이렇게 뭐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그런데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상속증여 업무에 대한 전문가로서 굉장히 뭐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재산을 이렇게 자녀들한테 재산만 남겨주시지 말고 자녀들이 여러분의, 시청자 여러분의 그 귀한 가치를, 재산과 가치, 그 상속인들이 같이 받아서 후대에 자자손손 그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좋은 가치가 형성되는 그런 가문이 되시기를 제가 옆에서 돕고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